안녕하세요. 로고사원 수학 강사 박주혁입니다. 방상고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변형문제 해설 강의고요. 영상 보면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 분석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문제들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간 변별을 하기 위해서 문제수가 조금 많아요. 20문제에다가 서술형 3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압박을 받는, 그래서 실수 싸움이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들의 스타일을 보면 학평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평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 봤던 거다, 아니면 이거 내가 준비했던 거다 라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평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 피드백해 나가는 그런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올해도 비슷한 경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문항들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꼬이기 시작하면 계산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나가면서 천천히 풀어볼 텐데,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자를 최대한 빨리빨리 줄여나가야 돼요. M, N, A, B가 다 살아있는데 이거를 막 식을 이만큼 써가지고 얘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문자가 뭔지를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O, A, B라고 했는데 A는 A, 0이니까 X축 위의 점이네요. 그리고 B는 3, B, 뭐 이쯤에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어디로 옮겨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무게중심의 좌표가 12,5다 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쪽으로 옮겨놔야지 무게중심이 12,5가 되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O', A', B'. 자, 우리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X방향으로 M. 평행이동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자, 가봅시다. O', B'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4다 라고 했어요. 얘가 y는 x-4.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알아내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O가 이동된 점이 y는 x-4 위의 점이겠구나, B가 이동한 점이 y는 x-4 위의 점이겠구나,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는 모양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모양이라는 거는 곧 직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y는 x-4를 알려줬다는 거는 O', B'의 기울기가 1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OB의 기울기도 1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OB의 기울기가 1이 되기 위해서는 B의 값은 3이 되어야겠죠. 자, 문자 하나 찾았으니까 빨리빨리 없애버릴게요. B의 좌표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로 가볼게요. 왜냐면 우리 OA, B에 대해서 이제 꽤 많이 알았거든요. 지금 이 좌표 하나 빼고 다 알고 있어요. 가봅시다. 얘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M, N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여기 12,5가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계산해 봐야죠. 3분의 3 플러스 A,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평균 내주면 되는 거죠, 무게중심은. 얘도 M, N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12,5가 됐다라는 거니까 우리 M이랑 N 중에 N의 값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 수 있죠.
n의 값은 4입니다. n은 4. 자, 그러면 우리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y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b를 봐야죠. 왜? 우리 b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b'의 y좌표도 알 수 있겠다. 그쵸? b'의 y좌표는 7이 돼야 돼요. 왜요? y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자, 근데 얘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몇이 돼야 되죠?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m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다. 맞죠? m의 값은 8이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냐면 확실하게 아는 점들을 보면서 풀고 있어요. 지금 모르는 점은 잠깐 뒤로 제쳐두고 그러면 문자가 더 많아질 테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점들을 보면서 풀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m, n을 전부 다 알았으면 이제 끝났죠. 여기에 x좌표끼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3 플러스 a에다가 8을 더한 결과가 12가 돼야 돼요. 그러면 3 플러스 a가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9고요. 문제에서는 a, b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답은 1번 27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다라고 했어요. 이거 막 AB의 길이, BC의 길이 이렇게 하나하나 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프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1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죠. B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조건이 있죠? A, A라는 거니까 y는 x 위에 점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어딘가에 b가 있다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c는 1,5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점이죠. c 1,5. b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서 a, a.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냐면 이 길이들 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고 조절할 수 없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정돼 있는 길이는 AC예요. AC는 절대 바꿀 수가 없죠. AC의 길이는 고정돼 있는 2랑 4니까 루트 20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문제는 AB 더하기 BC의 길이를 최소가 되게 해라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요? 고정돼 있는 점을 A든 C든 상관없어요. 고정돼 있는 점을 B가 움직이고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죠. 그래서 대칭 이동하고 이 점을 A'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이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A'과 C를 이은 게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왜죠? AB, BC의 값은 뭐랑 같은데 A'B 더하기 BC의 길이와 같은데 근데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이 값은 뭐보다 A'C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값이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이 노란색이 AB 더하기 BC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게 될 때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죠? B의 좌표를 실제로 알아내라 이 얘기예요. B의 좌표를 실제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알아줘야 되는데 노란색 직선 뭐죠? X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둘레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 B의 좌표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는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죠. 여기
결과적으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왜냐면 밑변이 깔끔하니까. 밑변의 길이가 뭐예요? 2고요. 높이는 뭔가요? 4네요. 넓이는 4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서 대칭하는 이 선분 두 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 정도는 확실하게 익혀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6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단 학평 변형이라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평행이동의 기울기와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평행이동의 기울기랑 거리라는 개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이럴 때 평행이동의 기울기는 M분의 N이 될 거고요. 거리는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거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됩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은 여러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C2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있고요. 다음 색칠된 부분의 넓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여기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이 모양,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쵸? 우리는 이런 도형의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걸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CD를 이렇게 이어서 이 바깥쪽 부분을 어디로 붙여주죠? 여기로 붙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한번 지웠다 갈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이 사각형이 저는 직사각형이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왜냐면 길이들은 웬만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예를 들어서 평행사변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는 형태라면 뭐 쪼개줘야 되니까. 그쵸? 자, AB의 길이부터 구해 볼게요. AB의 길이는 현의 길이가 되고요. 우리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하나요? 2 루트 R의 제곱에서 D의 제곱 빼주시면 됩니다. R은 뭔데요? 반지름이니까 5고요. D는요? 원점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D는 원점 0,0과 누구 사이의 거리? 3x y-10은 0 사이의 거리. 따라서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그래서 루트 1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AB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AB의 길이가 뭔데요? AB의 길이는 2 루트 25 마이너스 10이 돼서요 2 루트 15입니다. 우리 AB의 길이 확실하게 구했습니다. 2 루트 15. 여기 지워둘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AC의 길이 같은 거 구하러 가봐야겠다. 맞죠? AC의 길이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왜냐면 A라는 점이 3,-1만큼 이동한 결과 C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AC의 길이는 평행이동의 거리랑 같은 거죠. 그쵸? AC의 길이는 루트 10이 됩니다. AC는 평행이동의 거리 루트 10. 자,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가 라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참 좋겠다. 맞죠? AC의 기울기는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맞는데요. 왜죠?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우리 뭐죠? 평행이동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아, 너무 좋다. 왜? 여기 수직이구나. 알겠죠? 전부 다 수직이 될 거고요. 결국 직사각형입니다. 따라서 넓이는요. 곱해주시면 되겠죠? 2 루트 150이니까 10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자, S의 값은 10 루트 6,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이 문제도 학평 변형 문제라서 어느 정도 본 적이 있는 문제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따라와 보세요. 전체 집합이랑 A랑 B에 대해서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A, B 3, 4, 5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 6, 7.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이유는 이 바깥 부분에도 원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8, 9, 10까지. 자,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만들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조건이에요. 자, 조건 가는 NX에는 6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조건 나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A-X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B-X는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A의 부분집합인 어떤 애랑 B의 부분집합인 어떤 애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A의 부분집합이랑 B의 부분집합이 같아야 된다면 어디에서 같아야 될까요? 이 안에서 같아져야겠죠. 그쵸? A-X는 1이랑 2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맞죠? 그래서 A-X에는 1이랑 2는 A-X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X에 1이랑 2가 들어있겠구나. 마찬가지로 6, 7은 B-X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6이랑 7은 X의 원소여야겠구나. 자, 조건 가를 슬쩍 보니까 우리 뭐예요? 4개나 찾았다. 맞죠? X는 1, 2, 6, 7은 이미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다가 이제 나머지 2개의 원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X-A랑 X-B의 교집합이 없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없지 않다. X-A랑 X-B의 교집합이 있어줘야 돼요. 자, X-A에는 A의 원소는 없고요. X-B에도 B의 원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A랑 X-B의 공통인 그 원소는 누구의 원소가 될까요? 8, 9, 10 A랑 B 바깥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의 공통인 부분은 절대 A도 B도 될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종합한다면 8, 9, 10
중 적어도 하나는 x의 원소다. 괜찮으시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8, 9, 10 중에 우리는 뭐가 제일 좋죠? 8이 제일 좋습니다. 쌤, 그러면 8, 9 두 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봐야겠죠. 우리 어디 보나요? 3, 4, 5를 봅니다. 괜찮으신가요? 3, 4, 5는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왜요? 3, 4, 5 같은 애들은 첫 번째 조건도 충분히 만족시키고요. 두 번째 조건은 8, 90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8, 90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3, 4, 5는 알바가 아님. 그쵸? 그래서 우리는 3이랑 8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원소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3이고 10이고 27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풀어볼게요. 전체 학생 수는 190명입니다. A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B를 선호하는 학생보다 26명이 많았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는 꽤 친절한 조건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두 음료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수는 하나 이상의 음료를 선호하는 학생 수보다 70명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도 조건이지만 두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왜 그러는 거냐면 두 음료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수는 여기에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음료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여기죠. 그쵸? 아, 지금 체크한 부분이 여기보다 70명이 적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얘랑 얘가 서로 전체 집합을 꽉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둘이 더했을 때 190이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이용해 줄 거예요. 자, 얘를 뭐 x, 이 바깥 부분을 y다 라고 한다면 문제 조건에서는 두 음료를 모두 선호하지 않는 학생 수를 우리는 y라고 방금 부른 거고요. 하나 이상의 음료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x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y는 조심하셔야 돼요. y는 x에다가 70 적었다. 그런데 x 플러스 y는 190이다. 맞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쵸? 이 x는 260이니까 x는 130, y는 대문자 y죠? x에서 70을 뺀 60이 돼야 됩니다. 자, 바깥 부분이 60이라는 것을 얻은 게 꽤 큰 수학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료 A만을 선호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조건, 어떤 조건? 26명이 많았다라는 조건 이용해 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문자 하나 둘 건데 어떻게 둘 거냐면요, 가운데를 뭐 x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A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B를 선호하는 학생 수보다 26명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A 플러스 26 A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쌤, A를 선호하는 학생 수라고 했는데 왜 A만 선호하는 학생 수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만큼보다 26명 많아야 되니까 이쪽에 26 더해주면 되는 거죠. X는 공통이니까.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식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2A 플러스 X 더하기 26은 뭐다? 우리 아까 구해놨었죠? 130이다. 2A 플러스 X. 자, 그리고요, 어떤 조건이 있죠? 더 이상 조건이 없죠. 그쵸? 이 상황에서 음료 A만을 선호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 플러스 26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A만을 선호하는 학생 수는 A 플러스 26인데 그러면 A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쵸? A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a 플러스 2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세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사실 최소값 조건이라서 중요하진 않지만 습관적으로 a가 들어가 있는 모든 영역의 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2a 플러스 x가 104가 돼야 되니까 이 a는 최소한 10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a를 최대로 만들고 싶어서 70 이런 걸 넣어버리면 2a 플러스 x는 104를 만족시키는 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2a가 10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네요. 따라서 a 플러스 26의 최대값은 7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20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제일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을 x의 방향으로 3만큼 도형의 이동이죠. b에 뭐죠? y 플러스 1 0을 한 게 처음과 일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자, 지금 노란색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죠? 지금 x의 개수, y의 개수는 같으니까 2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2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랑 b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3a는 b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문제 없죠? 그래서 답은 3a-b는 0.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평행이동의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x의 방향으로 a,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다시 원래 직선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직선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원래 직선이랑 겹쳐지겠어요? 이 직선을 들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같은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행이동을 할 때 x축, y축으로 이동할 때 내 평행이동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저 직선의 기울기는 뭔가요?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그 값이 원래 내가 평행이동하는 이 기울기와 같아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행이동의 기울기는 뭔데요? x분의 마이너스 y, x분의 y, 3분의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3a는 b가 될 거고요.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의 기울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해설했고요. 넘어갈게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긴데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 첫 번째 명제는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12와 서로소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12와 서로소여야 한다. 12와 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해석 좀 해볼게요. A 안에 있는 애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12와 서로소여야 합니다. 12와 서로소는 어떤 애들이죠?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죠. 그 다음에 5 이렇게만 있네요. 자, 그러면 A와 이 집합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A가 정확히 1이랑 5인 얘만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죠. 그쵸? 왜? 내가 A를 이렇게만 써놓고 다시 1번 명제를 봅시다. 1번 명제가 참인가요? 네, 맞죠. A 안에 있는 원소가 이미 10이랑 서로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도 A는 가능한 A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이라는 거는 A가 1, 5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B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X가 A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원소예요? 어떤 원소? A에 포함되는 게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B의 원소 중 A의 원소가 있다. 있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B의 원소들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A의 원소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면 B와 A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게요. 그쵸? B 안에 A가 단 하나라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저 명제들을 해석을 해줬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두 명자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고 NB가 3인 A, B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부터 출발할게요. 왜? B는 A가 결정이 돼야지만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A가 이렇게, 두 번째 A가 5일 때, 세 번째 A가 1, 5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단 3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단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요. 케이스를 나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A가 1이라면 B 교집합 1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1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쵸? 어차피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B에는 1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자리가 비어있죠. 자, 이 비는 자리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2, 3, 4, 5, 6 중에 2, 3, 4, 5, 6 중에 두 개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여기 누가 올래? 1, 2, 3, 4, 5. 5 곱하기 하나 들어왔다 치고 4. 그런데 순서가 5 뽑고 4 뽑는 거랑 4 뽑고 5 뽑는 게 똑같으니까 2로 나눠주셔야죠. 수하의 뒷부분에 있는 조합,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미 예습을 한 친구들은 그냥 OC 2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몇 개죠? 10개입니다. 다음 B와 같은 얘기네요. 5죠. 5가 B에 포함돼야 된다. 이번에도 10개 나오겠죠. 숫자만 바뀐 거니까. 여기서도 10개. 자, 세 번째가 문제예요. 지금 B와 1, 5의 교집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줄 거냐면 원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들은 전체에서 그게 아닌 것들을 제외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얘는 전체 B에서 어떤 애를 B교 1, 5가 공집합인 애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근데 전체 B라는 거는 쌤 그러면 6개 중에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니까 2의 6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공집합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NB가 3이라는 조건은 걸려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3개짜리 모든 집합 알겠죠? 3개짜리 모든 집합 6 콤비네이션 3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6, 5, 4를 3, 2, 1로 나눈. 왜죠?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3 뽑고 5 뽑고 1 뽑는 거랑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인데 제가 뽑은 것들이 3, 5, 1 뽑는 거랑 3, 1, 5 뽑는 거랑 5, 3, 1 뽑는 거랑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같기 때문에 3개를 나열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겁니다. 콤비네이션 개념 알면 바로 6시 3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제외해 줄게요. 뭐를 제외하죠? 1이랑 5가 없는 3개짜리 4 콤비네이션 3. 자,
자,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6C3은 6 콤비네이션 3은 20이고요. 16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16개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16 따라서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 방상고 시험 문제가 특히 제가 만든 이 변형 문제들도 그렇고 원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 압박이라던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에는 조금 더 최신 기출들, 얘는 작년 기출이니까 조금 더 최신 학평 기출들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이디어가 필요한 우리 도형 문제 있었죠? 도형의 이동의 평행 이동과 기울기, 기울기와 거리 이런 것들은 따로 학평 문제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